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활약에 대한 특별 컬럼과 디테일한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향해 향후 프리미어리그 B클럽이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으면 좋겠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축구 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매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스페인의 아스가 보도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실제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레알에 오퍼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으며 프랑스 슈퍼컵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영입 리스트에 있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왕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등 수많은 스페인 선수와 연관지어 레알 마드리드의 주목도 높여지는 원인 중 하나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스페인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국 4대 스포츠 신문인 아스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는 이미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정식으로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아카데미에 오퍼를 받은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는 점도 알리며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축구에 익숙하고 제2의 손흥민이라 평가받는 예비 월클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 파워도 이미 검증이 되었기에 영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레알의 중원은 크로스, 모드리치 이외의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유로 2020에서 4강,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명장으로 인정받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첫 시즌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여 성장 과정을 이어갔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과 은바페를 묶은 아트 작품 같은 듀오는 PSG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과 은바페는 리더로서의 역할 또한 이루었다. 게다가 엘리케 감독의 승리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활약이 결합하여 가능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많은 스페인 선수와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파리에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아센시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이강인은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센시오가 활약을 못하자 이적 시장에서 떠난 것과 반대로 이강인이 승부욕을 발휘해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아시안컵으로 인해 부재하는 기간은 파리 생제르맹의 전력에 약화를 줄 것으로 소개되었고 주전 경쟁을 하지 않고 확고한 주전 선수로 인정받았다며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오히려 파리의 전력에 우려를 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개인보다 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강인의 영입은 그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대서특필하였습니다. 특히 아스는 이강인이 멀티플 포지션에서 뛰어난 다재다능함과 왼발 덕분에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과 은바페와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준다며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가 아닌 믿음직한 신인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은바페와의 환상적인 호흡과 경기 이해도가 뛰어나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스는 이강인의 레알 마드리드행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와의 호환성과 리빌딩에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강인은 다재다능한 선수로 여러 포지션에서 이미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발렌시아 유스 시절부터 레알 마드리드 관심을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보강과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이강인의 특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강인은 이미 라리가에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스페인 문화에도 적응되어 있어서 이후에 이강인이 올 수도 있다. 이강인 선수의 다양한 공격 포인트와 활약이 주목받고 있으며 어디에서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일식당으로 확인되며 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23년 축구협회 임원 14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식당은 364만 5천 원이 결제된 서울 송파구의 S식당이었습니다. S식당은 최 부회장 부인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당인데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총액 기준 제일 높은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이 일식당은 축구협회 사무실과 거리가 있는데도 지출한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임원들은 S식당에서 총 20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는 택시비나 카페 이용 등을 제외하면 건수로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1건당 18만 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 공금을 최 부회장의 배우자 식당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는 최 부회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는 정도의 사이였다. 올해 2월 15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며 무엇보다 남편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긴데요. 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몰아주기 했다는 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